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쌤입니다. 동아쌤이 지금 늦은 밤 11시 30분을 힘차게 달려가는 지금 이때 이렇게 빛의 속도로 달려온 이유는 우리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었어요. 연령별 떠드는 아이 주의 집중 어떻게 하나요? 이런 간절한 부탁이 있었는데 사실은 동아쌤이 정말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주지 못했죠. 제가 어저께 오늘 꼭 올려드릴게요. 약속했기 때문에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아이들 주의 집중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나가 새학기가 되면 새로운 혹은 새로운 담임 선생님에게 적응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도 애쓰시고 우리 아이들도 애쓰는 모습 보면 여간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저도 유치원으로 아이들 만나러 수업하러 가거든요. 수업하러 가면 정말 이렇게 누워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선생님이 말해라 나는 들을게 이러면서 자기 막 코 후비면서 누워도 있고 막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선생님이 달려가서 빨리 앉아야지 선생님 왔으니까 앉아야지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것보다 지금 자기의 감성에 저 충실한지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하죠. 괜찮아요. 짱구야 선생님이랑 같이 놀고 싶으면 그때 와. 선생님이 기다릴게 하면서 딱 그 이유를 씻어 딱 관심을 딱 끊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들이눕거나 딴 행동을 할 땐 나 좀 봐주세요 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지나친 관심을 보이면서 빨리 와 이리 와 선생님이 딱 과자 줄게 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 이 선생님 앞으로 강사 앞으로 데리고 오려고 애쓰잖아요. 그걸 아이들은 선생님이 나에게 보이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선생님의 관심이 필요하고 선생님이 날 바라봐 주길 바랄 때 아이들은 그런 행동들을 보이게 되죠. 그럴 때는 단호함이 상당히 중요해요. 아닌 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네가 관심 없으면 괜찮아. 나도 기다릴게. 하지만 오라고 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네가 볼 때 재미있으면 언제든 오렴. 이렇게 여지는 남겨주시면 좋죠. 그럼 갑자기 이렇게 막 딴짓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앉아있어요. 제가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어디서 수업을 하는데 그 아이는 한 번도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들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어머니도 걱정을 하시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예요. 여자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간을 보더라고요. 새로운 강사가 왔는데 이 강사가 나한테 어떻게 보일까라는 그런 간을 보더라고요. 의자에 앉자마자 의자를 막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막 타고 다녀서 제 앞에 컴퓨터 있는 데까지 다 오고 그리고 아무런 관심을 안 보이니까 신발을 하나 휙 날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 보통 선생님은 신발 신어야지 똑바로 앉아 넘어져 이런 말을 할 텐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수업을 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이미 제 이야기를 들었고 아이가 혹시 수업에 방해되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데리고 나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냥 드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했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구나. 어머니에게 나에게 지금 어머니가 밖에서도 대기하면서 전전긍긍 얼마나 불안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니까 어떻게든 저 아이가 내 수업만큼은 재밌고 즐겁게 놀다 가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아이도 어떤 수업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고 인정받는 느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업에 참여를 못하고 더욱더 강력해진 반항과 아이들과 사뭇 다른 이상 행동으로 관심을 끌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게 칭찬이 아닌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그러면 선생님이 혼낸다 이런 말들이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관심이라는 걸 받고 싶어서 계속 그런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 그 아이에게 짱구야 안녕 반가워 우리 짱구는 의자를 타고 노는구나. 하지만 친구들에게 방해될 수 있으니 혹시 의자를 타고 놀고 싶으면 그 앞에서만 노는 거야 라고 해서 딱 위치 선정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만 이렇게 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더니 선생님이 친구들이랑 너무 재밌게 놀아 자기도 끼고 싶은데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되게 쭈뼛쭈뼛한 게 보여요. 그러더니 막 의자를 타고 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 와서 컴퓨터도 만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막 교구들도 만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가 교구를 써야 될 때
잠시만 하고 교구를 받아서 제가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자기에게 화도 내지도 않고 똑바로 앉으라고도 안 해. 그런데 선생님이 자기에게 뭐 불편하게 하는 것 같진 않아. 그러니 슬금슬금 뒤로 가진 않고 제 옆에 딱 붙어 있더니 제 수업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려서 제가 하는 거 듣고 그림책 보고 질문하는 거 대답하고 자기가 나와서 화면을 짚으며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녀석 봐라. 너가 바로 그거였구나. 네가 원하는 건 관심이었구나. 그리고 너에게 가는 것이 피드백이 부정적인 피드백이거나 어떤 요구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기다려주는 거였구나 라는 걸 인지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놀이를 해야 되는데 짱구야, 지금은 우리가 신나게 만들기 놀이를 할 건데 짱구가 선생님 옆에 있으면 만드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짱구가 제 자리에 돌아가서 만들어도 괜찮고 그냥 불편하지만 선생님이 옆에 있어도 괜찮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만 했더니 다시 또 의자를 타고 자기 자리를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재료를 나눠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준 재료를 바닥으로 톡톡톡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때 보통 많은 분들이 똑바로 놔야지. 앉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 이렇게 옳지 않은 당위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좀 냅뒀어요. 왜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저도 관찰을 해야 되고 그 아이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강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버려뒀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게 해요. 가위로 오리고 찢고 붙이고 너무 재미있게 해요. 그러더니 슬금 나오더니 저한테 색칠을 해달래요. 아, 색칠이 필요하구나. 어떻게 하면 좋은데? 지금 자기가 파란색을 칠하고 있대요. 같이 도와달래요. 그럼 파란색 다음에 뭐 할 건데? 이거 노란색을 하겠대요. 그럼 너무 좋은 생각이다. 너는 그럼 파란색을 칠하렴. 내가 그럼 노란색을 조금 칠하고 있을게. 좋대요. 막 노란색을 칠했어요. 선생님 팔이 아픈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했더니 제 노란색을 가져가더니 자기가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랬더니 빨리 도와줘. 여기 해줘야지. 라고 이렇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아이의 그런 요구에 많은 사람들은 허락을 했을 거예요. 선생님은 이쁜 말을 해야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짱구 보니까 색칠을 어쩜 이렇게 잘해? 선생님 완전 감동했어. 노란색 다음에 주황색이 오면 엄청 예쁠 것 같은데 짱구 생각은 어때? 그랬더니 자기도 그럴 것 같대요. 그럼 짱구가 주황색을 칠해서 선생님한테 자랑해보겠니? 했더니 얼마나 열심히 칠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커다란 도화지 한 장을 알록달록 예쁜 노렌지 색깔, 아니 무지개 색깔로 장식해 갔어요. 제가 이렇게 왜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들의 성향과 기질을 보고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주의 집중을 어떻게 당길 것인지에 대한 거를 잘 반영을 하시라 알려드리는 거예요. 즉 아이들이 보통 떼를 쓴다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로 인해서 이 아이들도 야단 맞고 싶은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 야단 맞을 하는 행동 아이들은 주로 야단을 주로 맞죠. 하지만 그 야단 맞는 순간이 아니고서는 관심을 받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행동에 선생님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 말고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의견을 아이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자 타고 노는구나. 그 앞에서만 놀도록 해. 여기는 선생님 불편하니까 라고 한번 이야기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었을 때 여기 온 것에 대해서 너 여기 왜 왔어? 오지 말라고 했지가 아니라 일단 지켜봐 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가 선생님으로 하여금 관심을 받고 싶어서 가까이 좀 더 밀착돼서 오는 건데 밀착돼서 왔다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저 강사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도 마음을 열고 그 아이를 받아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옆자리에서 불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림책을 다 읽고 30분 넘게 읽는 그림책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서 또 활동도 불편했지만 결국 해냈잖아요. 이렇게 야단치는 거 말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르게 그리고 아이들과의 기본 수칙을 지키면서 잘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땐 선생님들도 눈치채셨겠지만 긍정적인 언어 선택에 있어요. 하지마가 아니라 하면 어떨까? 이러면 어떻겠니?
그래도 좋아.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건 불편하니까 조심해줘. 안 돼가 아니라 조심해주겠니? 이렇게 교사가 쓰는 언어 한마디에 따라서 아이는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혹은 와 선생님이 나에게 야단치지 않네. 그리고 선생님은 나에게 친절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네. 그리고 내 행동에 대해서 마구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은 기다려주시네. 이걸 알았을 때 아이도 선생님의 진심을 알고 앞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아이들이 떠드는 아이들이 왜 떠들까를 한번 봐야 돼요. 그 정말 수업이 진행하는 것이 재미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이 아이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서 정적인 수업은 너무 싫고 활동적인 동적인 수업만을 너무 좋아하나? 아니면 이 아이는 대화하는 걸 너무 좋아하나? 그것에 대한 포인트를 먼저 잡아주시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말을 많이 하는 아이, 말하기 좋아하는 아이들은 좋았어. 오늘 반장은 우리 짱구야. 선생님이 오늘 어떤 수업하기로 했는지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겠니? 그러면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잘했어. 자,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가위를 사용할 건데 짱구야, 가위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그럼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자기 어린이의 언어로 친구에게 설명해 주겠죠. 가위로 친구랑 장난치면 안 돼. 그리고 가위로 자를 때 머리카락 자르면 안 돼. 그리고 가위로 친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이는 자기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언어는 아이들 또래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기 때문에 다 이해해요. 선생님이 예쁜 말로 좋은 언어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아이가 이렇게 하지마 라는 그 행동 하나에 아이들은 이미 200% 300%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어떤 불편한 행동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좀 깊이 있고 주의 깊게 봐주셔라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손유의 필요하죠. 주의 집중 손유의. 제일 먼저 유아들 같은 경우에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는 손유의입니다. 보통 손유의를 한다라고 하는 건 교사의 말에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동글동글한 사탕을 줬는데 입에 넣었어. 입에 넣고 뛰어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우리 안전교육 많이 하잖아요. 꿀꺽 삼켜서 목이 아프고 꽥꽥 토도할 것 같고 병원에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한참 이야기할 때 입속에 포도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하다가 입속에 포도알을 넣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합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입속에 포도알 하면 친구들이 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쏙 친구들 입에 지금 포도알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 친구랑 떠들고 대화하고 장난치며 꿀꺽하고 넘어가면 아야아야 아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에 집중해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해요. 선생님 사탕도 해주세요. 오, 그럴까? 좋았어. 입속에 알사탕 쏙. 선생님은 입속에 알사탕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쏙 하고 입에 쏙 넣겠죠. 그럼 동그란 게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친구들은요. 사과도 얘기하고요. 여러 가지 과일도 얘기해요. 엄마가요. 과일 먹을 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과일 먹고 뛰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죠. 그것도 모양이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동글동글한 사탕보다 꿀꺽 넘어가는 건 덜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잖아요. 우리 떡을 씹다가도 잘못 넘어가서 살에 걸리고 하는 경험 많잖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재료를 가지고 입속에 사과 쏙, 입속에 포도알 쏙 하면서 주의 집중을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마구마구 떠들어요. 짱구 조용해야지. 영심이 조용해야 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늘 많이 쓰고 있는데 진짜 효과가 300% 400% 이상이에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또 주의 집중이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예쁜 친구를 찾고 있어요. 어떤 친구 예쁜 자세 하고 있는지. 아니 우리 신짱구 아니 바로 자세가 예뻐졌잖아. 이렇게 우리 짱구 언제 예뻐질 거지? 언제 예뻐질 거지? 하면서 항상 손에는 짝짝이가 들려 있어야 돼요. 그 아이에게 하이파이브를 해주려고. 그럼 그 아이가 바로 자세를 고쳐내죠. 그렇듯 잘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칭찬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세가 교정이 되지 않고 있는 친구에게 우리 짱구 언제 가장 멋진 다리 할 거지? 이 짝짝이가 하이파이브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바로 자세를 안 씁니다. 그럼 우리 짱구
멋쟁이 제일 멋진 친구래 짱이야. 이렇게 해서 입속의 포도알 제일 멋진 친구를 요 두 가지는요. 유아부터 영아부터 아동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게 쓸 수가 있어요. 그 이외에도 동아쌤의 재생 목록에 손유이에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주의 집중 손유이 치면 따라라라랑 나와요. 거기에서 맛있게 골라 사용하시면 되고 또 아이들 떠드는 아이 어떡하나요? 무는 아이 어떡하나요? 잠투정하는 아이 어떡하나요? 교사에게 주는 꿀팁이라고 하는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필요한 거 쏙쏙쏙쏙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연령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가장 쉬운 영아의 단계 아이들에게 먼저 알려줬어요. 그리고요, 또 아이들 영아나 유아 같은 경우에는 신체 부위 알려주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눈은 어디 있나 여기, 코는 어디 있나 여기, 입은 어디 있나 여기, 예쁜 배꼽 어디 있을까 여기. 자, 배꼽 소리 착착. 선생님을 보세요. 찰칵 찰칵 찰칵. 요것도 주의 집중의 하나입니다. 자, 배꼽 속까지 오는 것이 손유의 하나. 그리고 나서 선생님을 보세요. 찰칵 찰칵 찰칵. 이렇게 요것도 주의 집중에 사용되는 손유입니다. 짤막한데 아이들한테는 임팩트 있게 다가가서 구구절절 다양한 이야기, 어떤 그 부연 설명이 없어도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 집중해서 한번 따라해 보셔요. 다시 한번 정리요. 자, 입속에 포도알 속 이거랑 제일 예쁜 친구를 찾고 있어요. 악단 친구 예쁜 자세 하고 있는지, 우리 짱구 멋쟁이 제일 멋진 친구래 짱이야. 선생님을 보세요. 찰칵 찰칵 찰칵. 눈은 어디 있나 여기, 코는 어디 있나 여기, 입은 어디 있나 여기, 예쁜 배꼽 어디 있을까 여기. 손, 배꼽, 착착. 아니면 예쁜 무릎 어디 있을까. 여기까지 와서 예쁜 손, 무릎에 착착. 이렇게도 괜찮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활용하기에 편한 걸 가지고 아이에게 얘기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는 거 왜 그러는 걸까?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 없는 반항은 별로 없더라고요. 분명히 이유가 있고 관심을 받고 선생님의 애정어린 눈빛이 그 아이들에게 필요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부족한 2% 선생님들이 꼭 채워주세요. 자, 동아쌤이 매일매일 달려온다고 하면서 잘 못 달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주시고 변함없이 아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신 똑띠 차리고 동아쌤이 부지런히 힘차게 매일매일 꾸준히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매일 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 빠밤.